여러분, 중소기업의 직원들 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나올까요? 게다가 월급을 보면 한숨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보면 말입니다. 542만 6천 원이 납니다. 542만 6천 원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이거는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높은 차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임금 격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문제로까지. 저는 충분히 사회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아주 단단히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 국가 문제로까지, 사회 문제, 국가 문제로까지도 확대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542만 6천 원이 차이가 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1월에 1월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30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평균 임금이 382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은요 924만 8천 원입니다. 엄청나죠. 물론 1월 달에는 성과급을 주는 거, 게다가 또 설날이 껴있으니까 말입니다. 설 상여금을 주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2.4배까지 확대됐습니다. 2.4배까지. 그러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한숨이 나올 만하죠. 월급 봉투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2021년 1월에는 좀 달랐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성과급을 대기업에서 안 줬잖아요. 그래서 332만 1,000원에서 669만 원. 그럼 2배잖아, 2배. 그죠? 2배. 10월엔 또 더 줄어듭니다. 이게 성과급이 없을 때는. 317만 1,000원에서 489만 6,000원까지 차이 나니까 이건 또 2배 차이가 좀 덜 납니다. 그런데 올 1월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임금격차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요. 이게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서는요, 인력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외국인들도 없어요. 외국인들도 웬만하면 일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기업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부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지난 명절에는요, 참치 선물 세트 달랑 하나 받았는데 대기업은 수천만 원씩 받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여운을 남기는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나마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다행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격차 해소, 이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지금 그 격차를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요, 하청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청과 하청의 구조인데 원청은 대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청은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하고요. 저는 여기에 적정 납품 단가를 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납품 단가.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마련이 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말로만 상생하는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은요, 문재인 정부는 기업 정책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저는 기자 생활도 하고 사실 유튜버도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노조. 노조하면 그냥 깜빡 죽어요. 그렇게 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납품 단가를요,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키는 것, 그리고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 저는 이런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대기업들이 현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보다가도요, 가장 중요한 게 납품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는 거고요. 원자재에 대한 연동 가격제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이게 말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으면 일을 더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 52시간제로 꽉 막아놓고 중소기업 근로자들 안 그래도 통곡 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되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직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좀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모습,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